오늘 아침에 일정은 731 부대 그리고 안중근 기념관 먼저 보고 성소피아 성당이랑 중앙대가 쪽으로 이제 점심때까지 보려고 이제 왔습니다. 일본군 731 부대 유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은 지금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오늘 건 여기가 다 끝났고 유적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731 부대 관련된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본군이 사용했던 폭탄. 그 안에 건물을 봤는데 여기는 되게 작게 돼 있고 전시장을 못 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과거에 있었던 거를 비슷하게 이렇게 잘 꾸며놓은 그 건물 안에 꾸며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어지는 곳은 희생자들 명단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사람 몸에 이 빨갛게 점을 표시해놨는데 이곳을 이제 실험을 했다거나 상처를 입혔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놓고 이제 실험하는 것들이 기록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731 부대가 있었던 곳의 터인 것 같아요. 그 731 부대가 있었던 터를 보존해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731 부대가 과거에 이제 원래 있었던 모습이 저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저 건물들이 있던 터인 것 같습니다. 유적지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관이 있는데 거기 갔으면 더 잘 돼 있을 텐데 아쉽게 표를 구하지 못해서 라오관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731 부대하면 한국 사람들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약간 비슷한 역사죠.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게 이제 많은 피해를 받고 그런 항일의 역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경에 갔을 때 남경도 대학살을 당했던, 그래서 그걸 기념관으로 만들어놨던 곳이 있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보면 거기 몇 초에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게 그런 장치를 마련해놨는데 되게 고요한 곳에서 그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시기에 그 물이 떨어지는 속도만큼 물이 3초에 한 번씩 떨어지면 그 3초에 한 번씩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일본이 그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저희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땅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만들어졌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앞에 보이는 이 노란색 건물이 하얼빈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주황색을 보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제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항해운동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하얼빈에 와서 기념관을 가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하얼빈이라는 영화 개봉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다시 한국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출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투옥하는 것까지 일대기를 아마 정리를 해뒀을 것 같습니다.
히로부미 15가지 죄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보고 나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대기가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얼빈역이라는 곳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해서 이런 곳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한국인으로서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기억에 남는 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손가락을 자르고 대한독립이라고 썼던 아주 유명한 것도 있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 항목에 대해서 나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했던 말씀, 너의 죽음이 너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의 그 의미가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죽으라. 안중근 의사도 사실 그 선고를 받고 나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일본인 너희들한테 그 삶을 구걸하지 않겠다, 그냥 죽겠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보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눈발이 세져서 지금 바닥이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데 하얼빈역입니다. 이 하얼빈역을 이렇게 바라보고 좌측에 보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좌측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저기 좌측 끝에 검은색 건물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성소피아 성당에 도착을 했고요. 오기 전에 성소피아 성당 봤는데 1900년대에 러시아 병사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당이라고 해요. 아마 그 1900년대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약간 긴장돼 있었죠. 중국의 힘이 청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외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러시아도 이제 중국의 이권을 갖기 위해서 철도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하얼빈에 주둔했던 러시아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당인 것 같습니다. 성소피아 성당 위에가 동그랗게 돼 있어서 딱 봐도 중국 스타일의 건축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QR코드 찍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중국은 이제 보통 여행지들이 다 그 QR코드를 찍고 입장권을 사게 돼 있거든요. 중국 여행 오면 이 위챗이나 메이트원, 지프바오 같은 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디 돌아다니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QR코드 찍고 표를 사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방금 QR코드 찍고 표를 사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트원으로 QR코드를 찍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위에 동그랗게 돼 있던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소피아 성당은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는 전통 복장이 아니라 눈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엘사 점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런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얼굴과 귀가 너무 시려워서 옷도시를 이렇게 등산할 때 쓰는 옷도시 몇 번에 뒀었습니다. 소피아 성당을 보고 중앙대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쟤는 이거 봐. 소세지를 오늘 아침 안 먹었기 때문에 소세지를 한번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러시아가 교류가 많던 그 시기에 지어졌던 건물들로 된 거리인 것 같아요. 작은 난징동로?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람들이 들고 다니길래 또 먹어보고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이거 하나에 10,000원, 50원이거든요. 초콜릿 맛이고 밖에는 빵으로 돼 있어요. 겨울에 이 추운 날씨에 영하 15도 엄청 큰 아이스크림 들고 간다. 두 번째 날 시작했고요. 오늘 갈 곳은 이제 동베이 호린유엔이라 동베이 호랑이, 그리고 제보후이라고 눈 엑스포 두 가지 보고 나서 이제 기차 타고 옌지 연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제 차를 탔고요. 여기 동베이 호린유엔은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게 돼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차가 있고 징시엔차라고 해서 조금 더 스릴 먹이를 줄 수 있는 게 그런 차가 이제 징시엔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호랑이가 보이네요. 듣기로는 여기 호랑이 100마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호랑이가 들어가자마자 저희 버스에 올라타서 钓鱼钓没钓过？钓鱼之前 호랑이가 크기가 엄청 크네요. 지금 여기는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 보기에는 거의 100마리 가까이 있다고 들었는데 호랑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 호랑이가把那个桶放到投掷口上。把桶。对，把那个投掷口连续的夹就行啊，连续的夹，不让它下去，再下去上来就难了。 저기 긴 집게 가위 같은 걸로 오른쪽에 호랑이가 먹을 수 있게 지금 먹이를 주고 있어요. 호랑이 진짜 크고 토실토실하고 얘가 이제 구멍이 있다는 걸 아니까多幸运！ 바위에 올라간 호랑이입니다. 来，接着伸，它叫大圆种。对。这人就咱们看一看，喂不了。这个地方是双号车停靠的喂食的点。 여기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자도 있네요.
是你了。 이제 차를 타고 하는 사파리는 한 25분 정도 해서 끝이 났고 이제 걸어서 호랑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보기로 돼 있어서 이제 걸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右条20每条，加鸡80只，具体感受是丹丹、狼丹丹、狼村体验。步行长廊可 방금 저기 생 닭이 보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닭을 먹고 있는 호랑이가 여기서 먹이를 준 게 아니라 저 닭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호랑이한테 준 거더라고요. 저기 호랑이 3마리가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누워 있어요. 아까 한 5마리가 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고 3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 옆에 있는 호랑이는 뭐하러 어떡하라고 저 둘이서 지금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북 호리먼 통배 호리니에는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25분 정도 걸고 그리고 걸으면서 한 30분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새끼 호랑이.嗯，太可爱了，真的像小猫一样。 이제 호랑이를 보고 나오면 서커스 하는 곳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작은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알카파라든지 제일 인기 있는 건 이제 새끼 호랑이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끼 호랑이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동북 호리먼 호랑이 보고 나와서 차 타고 쉐보후이 그러니까 눈 박람회, 눈 엑스포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빙설 대세기보다는 사람이 좀 적어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후이 눈 박람회, 눈 엑스포 앞에 있는 눈사람입니다. 커다란 눈사람. 여기 들어가자마자 처음 나오는 이제 눈사람입니다. 태양도라고 밑에 써 있고, 네, 이제 쉐보후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네, 아침을 안 먹고 출발해서 나가다가 소세지가 있어서 소세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이쪽은 그 눈 조각이 많은 곳이고요. 반대쪽은 이제 러시아 마을이라고 해놨는데 귀엽게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얘네가 되게 귀엽고 작게 느껴지는데 사실 평상시에 이런 눈사람이 있으면 엄청 큰 건데 여기는 워낙 큰 눈으로 이제 크게 만들어 놓은 이제 건축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조각들이 많아가지고 쟤네들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 앞에 보면은 입구에 있던 거랑 좀 다르게 정말 전문적으로 조각상들에만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빈터에다가 드문드문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눈 조각상만 모아놓은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우리를 맞이하는 눈 조각입니다.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달리는 말 유니콘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 엄청 거대한 눈 조각이 있습니다. 저거는 봉황? 봉황 같은데? 봉황으로 추측되는 새가 있고 저 앞에 길인가? 계속 갈 수 있네요. 여기 전망대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전망대처럼도 쓸 수 있지만 미끄럼틀 타는 곳이네요. 줄 서서 미끄럼틀 타고 있어요. 네, 저 앞에 차로 썰매를 끄는 거 그리고 풍선 안에 사람 들어가서 굴리는 거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연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여기서 제일 큰 눈 조각입니다. 이 썰매를 찾아온 데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본인 안 탈 거니까 그냥 이 썰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어디 안 가고 썰매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빙설 따세기에서 탔던 미끄럼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쉐보호이에 이제 미끄럼틀이 있어요. 어제는 521m,
오늘은 이제 321m짜리. 好嘞，到人走没了，咱们就能下去了啊。好的。拿好了，你这个啊，准备走了。네, 이제 타고 왔고, 아까 그 어르신께서 그냥 타라고 준 게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기 줄을 쭉 서 있어야 되는데, 어제랑 비교해 보자면 어제 거는 520m였고 지금 탄 건 320m. 그리고 속도는 320m가 많이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처음부터 좀 빨리 가속을 붙게 돼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여기는 얼음보다는 눈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눈도, 그래서 이제 눈도 좀 이렇게 많이 날리고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러시아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요. 여기는 이제 엄청나게 큰 또 다른 눈 조각상입니다. 이 러시아 마을이 이게 끝인가? 네, 이제 쉐보이 눈 엑스포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빙살 대세계와 눈 엑스포 간략히 비교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빙살 대세계가 더 잘 돼 있다. 조각상인의 규모나 숫자, 그리고 예쁜 그 정도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고, 놀거리도 더 재미있게 돼 있다. 그래서 한 군데를 가야 한다면 빙살 대세계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눈 엑스포 여기는 누르면 다 돼 있고, 조각상은 이제 눈으로 잘 만들려고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눈으로 된 조각상을 보기에는 여기도 이제 괜찮지만, 빙살 대세계는 눈도 있지만 이제 얼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얼음의 그 반짝거림이나 등불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빙살 대세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얼빈 일정이 거의 다 끝나는데 나가서 점심을 이제 좀 먹고 기차역으로 가서 옌지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길림성 옌지, 거기는 이제 조선족 마을이거든요. 하얼빈 왔으니까 하얼빈 퀴즈. 라오창 숭빙이라는 유명하게 오래된 곳에 왔는데, 이렇게 전병에 싸가지고 이제 먹는 거거든요.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순병이랑 전병. 전병이 좀 얇아서 더 맛있는 것 같고,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제가 시킨 게 그 샹물라 로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매운맛 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봤는데 그냥 위샹 로스에다가 고추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나왔어요. 고기에다가 바삭바삭한 고추에서 먹으니까 이게 고추가 신의 한 수였다는 느낌? 점심 먹으면서 맥주 한 잔에 간단히 샹라 로스 하나 시켜서 전병이랑 같이 먹으면 전병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점심 아까 먹은 데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라오창 춘빙이라고 그 밀가루를 낸 전병에다가 음식을 싸서 먹는 건데, 중국의 위샹로스라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기 볶은 거 싸가지고 야채랑 해서 먹게 됩니다. 걸어서 이제 숙소 가서 가방 챙겨가지고 하얼빈역으로 가서 하얼빈역에서 연길 가는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네, 하얼빈에서 마지막인데 이 유명한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밥 먹고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도 좀 샀습니다.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데.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다고.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돈 1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짜리 호텔입니다. 사실은 100원짜리를 했었는데 시트립, 시해청에서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트립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방을 이제 자기가 추천해 줄 테니까 원하는 방을 고르면 100원에 그냥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골랐는데 외국인이 안 되는 방이라서 다 좀 더 비싼 걸 또 골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했죠. 네, 이제 호텔에서 짐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잠깐 앉아 있다가 저녁 또 먹어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9시 40분쯤 됐고요. 여기 연길 오니까 특징이 간판에 중국말이랑 한국말, 여기서는 이제 조선족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어서 중국말 할 줄 몰라도 식당을 가거나 가게에 가거나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해서 왕홍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홍창이 뭐냐면 왕홍벽과 하스팟인데 벽이라고 해서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중국 왕홍들이 거기 앞에서 이제 사진을 막 찍고 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왕홍창이라고 해서 여기가 진짜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간판 의흠 광고 그리고 허니 광고, 그래서 광고가 다 중국말 한국말 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돌아다니는 데는 진짜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가 왜 유명한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했더니 외국을 가지 않아도 이제 이국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사실 저는 한번 겪었던 게 코로나 때 중국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해에서 홍천루의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제가 처음에 홍천루 갔을 때 진짜 사람도 별로 없고 오는 사람들만 그냥 한국 사람들 오고 중국 사람들 좀 가끔 오고 그런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오히려 거기는 거의 대부분의 식당들이 다 줄 서서 먹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마 본인들 생각에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국인 거리라든가 이런 외국의 문화가 보이는 그런 데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저기 옆에 이제 조금 높은 네온사인이 화려한 두 개의 건물 그 다음에 보이는 곳이 이제 왕홍창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사진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랑 중국어로 된 간판이, 이 한국 간판 딱 보면은 한국에 온 느낌이 들 정도의 간판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양쪽 높은 건물들 사이에 있는 약간 중간쯤 되는 건물 사이의 건물이 이제 왕홍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왕홍창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왕홍창이라고 하고, 여기 앞에서 보면 지금 보이실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좀 찍고 있어요. 저 건물 배경으로.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이미 이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분들이 자리를 다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딱 요 건물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사진 찍으려고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길에 사진 찍으려고 저 길 중간이나 여기도 다 사진 찍는 사람들입니다. 왕홍창이라고 해서 연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는 곳, 그래서 한번 와서 배경으로 저도 동영상을 좀 남겨보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 있는 그 여러 문화들 중에서 이국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지금 밥을 좀 먹으려고 제주 식당이라고 돼 있는 곳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 맥주 전골 하나랑 그리고 새우로 된 이제 요리 하나 시키고 소주랑 연변 막걸리 이렇게 해서 시켰습니다. 나왔고요. 앞에 있는 거 이제 조선 쪽식의 생새우 맥주 전골. 그래서 고기 안에 이제 맥주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전골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주랑 같이 해서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한번 밥 먹고 아까 저녁 먹고 바로 내려와서 2차를 혼자 간단히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뚠허라는 곳에 도착해서 백두산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